잠깐 여러분, 수업 시간 준비물 챙겼나요? 늘 선생님이 얘기하는 준비물, 우리 수업 시간 전에 필기 노트, 필기구, 기출문제 풀이, 수업 교재, 여러분 옆에 다 준비됐죠? 이제 100번 얘기해. 이제 말하기도 이제 힘들어. 하지만 계속 말할 거야. 자, 준비됐으면 수업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 9단원 국가와 시민의 윤리 배우고 있고, 지난 시간까지 국가의 역할과 의무란 무엇인가에서 동양의 관점과 서양의 관점 공부했었죠. 동양의 관점에서 유교의 공자, 맹자가 바라보는 거, 묵자, 한비자, 그 다음에 정약용까지. 서양의 관점에서도 밀이라는 사상가, 롤스, 그 다음 너무너무 중요한 사회계약론의 학자들. 누구? 3명 누구? 홉스, 로크, 루소까지. 각각의 사상가들이 국가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걸 배웠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 두 번째 국가 권위의 정당성에 대해서 볼 건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서는 왜 우리가 국가의 말을 따라야 하는가? 왜 우리는 국가가 얘기한 걸 따라야 되지? 국가가 말하는 법, 국가가 지켜야 하는 어떤 규칙들을 얘기했을 때 왜 우리는 지켜야만 할까? 따라야만 할까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끝난 다음에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 개념 정리할 거고요. 마찬가지 기출 문제를 통해서 문제 한번 개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국가 권위의 정당성에서는 우리 총 6명의 사상가들의 입장을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사상가들이 또 등장을 해요. 지난 시간엔 국가가 국민에게 어떤 일을 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국민은 그럼 국가의 말을 왜 들어야 할까? 유교의 입장, 플라톤의 입장,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사회계약론, 공리주의, 롤스의 입장을 정리해 봅시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특히 잘 봐야 하는 사상가 체크해 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 사회계약론, 롤스예요. 물론 6명의 학자 모두 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긴 하지만, 특히 이스페셜리 아리스토텔레스와 사회계약론, 사회계약론에서도 3명 다 나오지 않고요. 우리 로크만 볼 거예요. 로크 입장에서, 그리고 롤스 입장에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파트로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 볼 거예요. 여기에는 총 4명의 사상가가 등장을 하고, 드워킨, 소로, 롤스, 싱어. 또 나와, 또 누구? 롤스. 이 중에서 특히 소로와 롤스의 입장 중요하게 체크해보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합니다. 국가 권위의 정당성에 대해서 첫 번째 입장, 유교를 볼게요. 국가의 말은 곧 하늘의 명령이에요. 천명이 하늘 천자의 명령 명자거든요. 하늘의 명령이야. 군주의 통치권, 즉 국가의 권위는요, 하늘로부터 주어졌다라고 보는 게 유교의 천명론이에요. 근데 그 명령의 내용이 뭐냐? 군주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백성의 뜻을 헤아리고 백성들이 바르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하여라 라는 게 하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유교의 대표적인 학자 맹자 생각해 볼게요. 맹자는 민본주의적 역성혁명을 얘기를 합니다. 민본주의,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해서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군주를 교체해도 좋다라는 게 민본주의적 역성혁명이었잖아요. 그걸 봤을 때 유교에서는 하늘의 명령이라는 건 백성들을 잘 보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명령을 받은 국가, 그 당시 왕의 말을 우리는 잘 따라야 되는 거죠. 누구를 위한 거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거니까, 백성을 위한 거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플라톤 볼게요. 플라톤은 고대 서양의 그리스 시대 사상가예요. 통치자의 말을 왜 잘 들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 통치자는 진짜 뭐가 제대로 된 진리인지를 깨우친 사람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리를 아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이데아라는 말이 나오네요. 이데아는 플라톤이 표현하는 참된 진리란 뜻이에요. 제대로 알아. 진짜가 뭔지를, 그리고 올바른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통치자의 말을 따르는 건 당연한 거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공리주의. 공리주의는 국가는 분명히 좋은 것을 추구할 거야. 올바른 걸 추구하겠지. 공리주의가 생각했을 때 그 올바른 것이라는 건 무엇이냐? 바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에요. 결국 우리가 국가의 말을 잘 듣다 보면, 국가의 법을 잘 따르다 보면 그게 우리한테 결과적으로 더 좋거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의 말을 잘 듣는 게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되셨죠? 자, 네 번째 아리스토텔레스 볼게요. 인간 본성론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걸 추구해. 인간은 자연스럽게 누군가 관계를 맺고
공동체 무리를 형성하고, 그게 하나의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는 얘기 들어봤죠?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나온 말인데, 본성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해. 그 공동체는 가족이 있어. 그리고 그 가족이 모여서 사회가 되고, 그 사회가 모여서 커다란 국가가 됩니다. 그렇다라는 건 아리스토텔레스가 봤을 때 국가라는 건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게 된 자연스러운 공동체예요. 이러한 공동체는 그 공동체의 선, 공동체의 오름을 추구합니다. 우리 가족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잘 되길 바라겠죠. 그게 우리 가족의 목적이잖아요. 그 사회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행복해지길 바라겠죠. 그게 그 사회의 목적이에요. 우리 학급도, 우리 반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 우리 반이 화목하고 행복한 반이고 열심히 하는 반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 반의 좋음을 추구한다라는 거.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라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된 나라가 되고 좋은 나라가 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한 국민이 되었으면 하는 목적이 있겠죠. 각자의 공동체는 각각의 오름이라는 걸 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공동체들 가운데 가장 상위, 최상위 공동체인 국가를 한번 볼게요. 국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봤을 때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 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위적으로 생겨났다라고 나오면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이 아니에요. 인위적 계약의 산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회계약론자의 입장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한 거야. 요 차이점 구분하시고, 최상위 공동체로서의 국가는 가장 좋은 오름, 가장 좋은 선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최상위 공동체인 국가의 말을 잘 따르는 것, 즉 국가가 정한 법을 잘 따르는 건 아주 중요한 거고 아주 좋은 행동이고 아주 올바른 행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국가의 권위, 즉 국가의 말을 잘 따라야 한다는 거지. 자, 5번째 사회계약설 볼게요. 사회계약설은 국가원의 정당성에서 동의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의, 오케이 한 거야.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국가의 말을 따라야 되냐? 너 약속했잖아. 우리 말 잘 듣기로. 우리 따르기로 약속했잖아. 약속했기 때문에 너는 잘 따라야만 해. 친구랑 약속을 했어요. 2시 반에 한성대 입구역에서 만나자. 그리고 알았어 라고 여러분들이 오케이, 그 약속에 동의를 했어.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약속한 시간에 2시 반에 한성대 입구역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의무가 생기겠죠. 약속을 했고 내가 그 약속에 동의를 했다면 우리에게는 그 동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실천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이런 입장에서 사회계약론자들, 국가의 권위라는 건 너네 시민들이 스스로가 오케이 한 거야. 사회계약론 배울 때 로크든 홉스든 루소든 국가 형성 이전에 자연 상태라는 게 존재했었죠. 자연 상태에서 자신의 권리, 자연권과 그리고 자신을 좀 더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의미로 국가를 형성을 했고, 그리고 시민들은 그 국가 형성을 위해서 자신의 의무를 실천하기로 동의를 했습니다. 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 우리 로크를 볼게요. 로크는 이 동의에 대해서 2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명시적 동의. 밝을 명자에 보일 시자거든요. 동의를 한 거야. 눈에 보이게 확인이 되게끔 여러분들이 국가의 말을 잘 듣기로 동의를 한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으로 귀화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외국인은요, 외교부에 가서 동의를 합니다. 선서를 하거든요. 어떤 선서를 하냐?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고 어쩌고 저쩌고 동의를 하는 거야. 그러면 야, 너 동의했지? 그러니까 너 국가의 말 잘 들어야 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게 되는 거지. 또 하나, 우리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그 취임식에서 선서를 합니다. 나는 19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어쩌고 저쩌고 동의한 거야. 명시적으로. 근데 꼭 이 명시적 동의 말고도 예를 들어 나는 선서한 적 없는데, 나는 한 번도 제대로 선서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넌 선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가 지금 서 있는 이곳, 너가 그 국가의 다리를 뻗고 서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너는 동의를 한 셈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말 잘 따라야 돼 라고 얘기를 해. 그게 바로 묵시적 동의야. 마지막 6번째, 자연적 의무론 볼게요. 여기서 룰스가 등장을 합니다. 또 나와 또. 룰스는 우리가 국가의 법을 지키는 건 너무나 당연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져 있는 의무야.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국가의 말을 잘 따르도록 우리에게 의무 지어져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연적 의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당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땅히. 사람 죽이면 안 되죠. 아무 이유 없이. 그거 왜 죽이면 안 돼요? 야, 당연하지. 그럼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돼요. 왜요? 그건 당연하지. 남을 돕는 거는 올바른 행동을 하는 건 당연하잖아. 이런 당위처럼 국가의 말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져 있는 의무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롤스는 국가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어떤 국가냐? 정의로운 국가야. 완벽하게 100%. 그래서 그 정의로운 국가의 법을 지키는 거는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정의로운 국가는 어떤 국가냐? 완벽하게 100% 모든 것들이 다 정의로운 국가예요. 그런 올바른 국가라면 법도 올바른 법이 될 것이고 국가가 명령하는 것도 올바른 명령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해야 돼. 그런데 두 번째부터 살짝 복잡해져요. 두 번째, 100% 정의롭지 않고 거의 정의로워. 모든 법들이 다 올바르긴 하지만 그 중에서 아주 조금 일부 법 정책들이 좀 잘못됐어. 부정의해. 정의롭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의 정의로운 국가란 95% 정도는 정의로운데 5% 정도가 부정의한 국가들. 이 거의 정의로운 국가 안에서는요, 시민 불복종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민 불복종은 이 다음 파트에서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정의로운 국가에서 일부 법 정책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법 정책들에 대해서 시민들은 불복종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다음 마지막, 전체가 다 부정의해. 전체의 정치 체제가 다 부정의하다. 즉 썩었다는 거야. 답 없어. 노답 국가들 있지. 인권 탄압이 국민들을 탄압한다든지 독재 정치가 일어난다든지 그런 노답인 국가들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고 아니? 그거는 아예 바꿔야 돼. 그건 혁명의 대상이에요. 아예 체제 변혁이 필요하다. 아예 국가를 싹 갈아엎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국가 권위의 정당성이 완벽하게 확보되는 국가는 100% 정의로운 국가가 될 것이고 시민 불복종이 일어나는 국가는 거의 정의로운 국가가 될 것이고 마지막, 모든 것들이 다 썩었어. 인권 탄압이 일어나고 독재 정치가 일어나? 그러면 국가의 권위는 개뿔, 그 국가를 아예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연결되는 게 바로 시민 불복종입니다. 시민 불복종이라는 거는 국가 안에서 어떤 법들이 있는데 그 법이 좀 잘못돼서 부당해. 이거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기보다는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는 법이야. 그럼 그런 법과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법을 지키지 않는, 법을 어기는 위법 행위를 시민 불복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법이 올바르다라면 시민들은 그 법을 따라야겠죠. 법에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그 법이 잘못됐어. 아무리 생각해도 법은 사람을 위하는 법이어야 하는데 우리 공동체를 위하는 법이어야 되는데 그것에 거스른다면 난 그 법을 지키지 않겠다 해서 법을 어기는 행위를 위법행위, 즉 시민불복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법률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법에 잘못된 것을 알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위반을 하는 거야. 이 불복종의 근거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학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시민 불복종의 근거, 드워키는 헌법, 가장 최상위 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싱어, 공리주의의 이제 싱어라는 학자가 나오는데 그 싱어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그 법이 추구하느냐 추구하지 않냐를 기준으로 시민 불복종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어떤 법이 있는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스럽게 만든다라면 시민 불복종을 해도 된다라는 거지. 자, 세 번째 학자 롤스를 볼게요. 여기 4번이라고 돼 있네. 여러분 이거 3번으로 고쳐주세요. 롤스가 또 나옵니다. 자, 우리 롤스 아까 국가 권위의 정당성 이야기하면서 롤스의 국가는 세 가지 형태를 띈다라고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100% 완벽하게 정의로운 국가예요. 모든 것이 정의롭기 때문에 그 100% 정의로운 국가 안에서는 시민 불복종 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또 반대로 극단적으로 다 썩었어. 인권 탄압이 일어나고 독재 정치가 일어나고 있어요. 정의롭지 않은 국가에서는 시민 불복종 운동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거는 법에 대한 불복종을 할 게 아니라 그냥 정치 체제를 바꿔야 돼. 잘못됐기 때문에. 자, 그런데 거의 정의로운 국가, 예를 들어 95% 정도는 정의로운데 5% 정도, a little bit, 아주 조금
어떤 일부의 법과 정책들이 부정의해, 올바르지 않아. 그런 거의 정의로운 국가 안에서 롤스는 시민 불복종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롤스는 거의 정의로운 체제 안에서, 거의 정의로운 국가 안에서 시민 불복종 운동이 가능하다라고 봤다라는 거 머릿속에 깔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이 부정의한 법이고 어떤 게 잘못된 체제인 것인가,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롤스는 어떤 법이, 어떤 정책이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올바름에 어긋난다면, 선생님이 여기 적었죠. 공적인 정의관 혹은 같은 표현이에요. 공동체의 정의감에 어긋나는 법과 정책이 있다면 그때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공적인 정의관, 공동체의 정의감,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올바름, 그게 무엇이냐? 이거 우리 이미 배웠어요. 언제? 롤스 할 때. 정의의 원칙 배웠죠. 총 3개. 평등한 자유의 원칙, 차등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네. 그거 또 나와요, 여기. 롤스는 어떤 법이랑 정책이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면, 정의의 원칙이라는 건 결국 모든 사람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당연히 모든 사람들한테는 자유는 공평하게 돌아가야 되고 기회도 고르게 균등하게 돌아가야겠죠. 이건 모든 사람들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의의 원칙이 롤스가 생각했을 때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아까 선생님이 우리 정의의 원칙은 총 3개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뭐? 첫 번째, 평등한 자유의 원칙. 두 번째, 기회 균등의 원칙. 선생님, 차등의 원칙 빼먹으셨어요. 일부러 빼먹었어. 왜냐? 롤스는 시민 불복종 운동의 근거로 차등의 원칙은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차등의 원칙이 뭐였습니까?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가도록 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한테는 자유가 있는데 어떤 법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의 자유가 박탈당한다면 그건 올바르지 않다라고 보는 거야.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어떤 법이나 정책이 일부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정책이 만들어졌어. 그럼 그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서는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내가 최소수혜자야, 사회적 약자인데 우리나라에서 나를 위한 정책을 안 만들어줬다라고 해서 나 법 안 지킬래.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등의 원칙은 시민 불복종의 근거로 제외될 수 있다라는 거. 너무너무너무 진짜 중요합니다. 수능에 여러 번 출제가 돼요. 자, 그리고 이러한 정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즉 올바름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정해진 법이라 할지라도 그 법이 이 정의의 원칙을 위반했다면 어길 수 있다라는, 위법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시민 불복종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어떤 법이 이거 조금 위반한 것 같아, 이러면 안 돼. 사소한 위반이 아니라 엄청 심각하게 자유를 침해하거나 혹은 공정하지 못한 기회가 주어졌다면 심각한 상태여야만 해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잘못된 법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의한 법이 이 정도가 된다면 이걸 모두 다 불복종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정말 골마 터진 거 있죠. 진짜 썩을 대로 썩은 거. 그런 법이 시민 불복종 대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모든 부정의한 법이 시민 불복종 대상이 아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롤스의 시민 불복종 운동은 그 정치 체제를 완전히 바꾸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아까도 돌아가서 자연적 의무론 롤스 공부할 때 시민 불복종 운동은 어느 나라에서만 가능하다? 거의 정의로운 국가 안에서만 가능하다. 어디에서 안 돼? 완벽하게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당연히 완벽하게 정의롭기 때문에 부당한 법이 있을 수 없겠지. 반대로 진짜 극단적으로 다 썩었어. 거기 고쳐봤자 또 써. 나아지질 않아. 그러니까 거기서는 법과 정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나라의 잘못된 정치 체제를 바꿔야 돼. 그래서 롤스는 시민 불복종의 목적이 그 나라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부의 잘못된 법과 정책. 왜 잘못돼? 정의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 일부의 잘못된 법과 정책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시민 불복종이다. 정리되셨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롤스는 이 시민 불복종 운동이 5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꼭 암기해두세요. 그럼 첫 번째, 일단 비폭력적이어야 돼. 우리 비폭력하면 간디 떠오르죠. 시민불복종 운동의 대표가 바로 간디예요. 그래서 첫 번째, 비폭력적이어야 한다. 두 번째, 공개적이어야 돼. 나 이 법 잘못된 것 같아. 나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겠어. 근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혼자 집에서 해. 혼자 방 안에서. 난 이 법을 따르지 않겠어. 그럼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일단 이것저것 한번 해보는 거야. 그 법원에다가도 연락해보고, 문의도 해보고, 알아보고, 이것저것 다 해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시민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그 다음 네 번째. 시민불복종 운동, 즉 그 법을 위반하려고 하는 이유가 나 개인의 사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하면 안 돼. 뭐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공동체의 오름을 위해서, 좋음을 위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공동체의 선을 위한 목적에서 시민불복종 운동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게 진짜 중요한데, 어쨌든 내가 올바름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현재 내가 이 잘못된 법을 따르지 않는 건 어찌됐든 법을 어기는 행위죠.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법을 어기게 되면, 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되죠? 우리 대한민국 체제상 처벌을 받죠. 비록 그 법이 잘못된 법이라 할지라도 그 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현재 우리 시스템상 안에서는 법이야.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 근데 내가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 법에 불복종한다라는 거는 어찌됐든 법을 어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법이 없어지거나 개정되기 전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체제에서 정한 규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거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라는 그 체제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법이 잘못된 법일지라 할지라도 처벌을 받겠어. 내가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공동선, 정의로움을 추구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처벌을 감수한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정말 단순하게 나오면 너무나 땡큐지만 우리 본문이나 선지에서는 좀 어려운 표현으로 나오거든요. 이건 좀 여러분들이 특히 좀 잘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처벌을 감수한다라는 거는 현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한다라는 표현으로도 나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체제, 그 체제를 인정하는 거야. 그게 옳은 시스템이지. 현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비록 내가 어떤 불공정한 법에 대한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한다 할지라도 처벌을 달게 받겠다라는 하나의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자, 마지막 소로예요. 여기 3번이 아니라 4번으로 고쳐줄게요. 소로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수고 그 당시에 미국이랑 멕시코가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의 목적이 결국 뭐였냐면 노예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한 거야, 미국이.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미국 사람들한테 사람 한 명당 세금을 걷었어요. 그걸 인두세라고 하는데 그 인두세를 걷어서 전쟁에 투자를 한 거야. 나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 이건 결국 부정의한 것 아니냐. 우리 사람과 사람은 평등한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급이 존재하고 누군가는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노예 취급을 받고 근데 그 노예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해. 근데 그 전쟁에 필요한 세금을 걷겠대? 그건 올바르지 않은 거야. 세금 징수를 거부합니다. 이게 소로가 전개한 시민불복종 운동이거든요. 시민불복종의 근거는 소로가 봤을 때 개인의 양심이에요. 우리 룰스는 개인의 양심에서 시작됐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정당화되기 위해서 그 근거가 뭐야?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다수의 정의관, 공유된 정의관이었죠. 정의 원칙. 근데 소로는 나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개인의 양심에 어긋난다면 그 즉시 시민불복종을 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소로가 봤을 때 우리는 법보다는 양심과 올바름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국민이기에 앞서 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에 근거했을 때, 생각했을 때, 비춰봤을 때 올바르지 않다, 부정의하다라는 법은 그 즉시 불복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 개인 안에는
도덕성이 있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비춰봤을 때 올바르지 않은 건 그 즉시 거부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소로의 특징은 우리 롤스 같은 경우엔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때 그 즉시 바로가 아니라 이것저것 한번 해보고 시도를 해본 다음에 최후의 수단이었죠. 근데 그것과는 다르게 소로는 그 즉시 불복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롤스랑은 다르다라는 거. 롤스는 최후의 수단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 자, 그래서 소로가 했던 방식은 아까 얘기한 대로 체납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불복종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롤스랑 소로랑 비교돼서 되게 많이 나오고 가장 포인트로 둬야 될 거는 시민 불복종의 근거를 한 개인의 양심으로만 받느냐, 아니면 롤스처럼 개인의 양심에서 시작됐지만 결국에는 공유된 정의관, 정의의 원칙에 근거해야 되느냐, 이 차이점 비교해 두시고, 그 다음에 롤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 마지막 수단으로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했다면 소로 같은 경우에는 그 즉시 나의 양심에 비춰봤을 때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즉시 바로 right now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을 강조했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